네, 아직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2차 전지만 한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 현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효성중공업이요. 예, 얼마의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8만 2천 원이고요. 50%입니다. 아, 이번 달에 사셨어요? 아니면 좀 되셨나요? 아, 요번 달에 샀어요. 저번 주에 했었는데 저번 주 계속 떨어져가지고 15만 원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네.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네. 한 번에 이렇게 50%를 왕창 담으셨어요? 아니 한 번은 안 담고요. 네. 제가 원래 예전에도 20만 원 넘어서까지 수익을 받다가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이전 매매에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이거를 다시 그 20만 원대로 갈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사실은. 올랐는데 왜 불안하셨어요? 오늘 올랐지 저번 주는 계속 떨어졌다니까요. 한 일주일간 내리. 아,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불안하셨는데 오늘 살짝 올랐고 과연 다시금 원금 회복에다가 20만 원 선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효성중공업 올해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종목 하나면은 다른 10종목 부럽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따뜻하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수익 실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손실 구간입니다. 사실 손실이 10% 안 되세요. 약손실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게다가 전에 없던 하락 움직임이 이번 달에 나와가지고 사놓고서 걱정을 좀 하셨기는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 소장님 이번 달에 조금 다른 모습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이 기업이 그 12월 때 조정을 받은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저는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주가 가격이 그 적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던 게 기존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MR 사업도 뭐 영위를 했는데 6월에는 미국과 중동의 전력만 투자 확대에 따른 이슈가 붙으면서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수소 엔진과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요. 그리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크게 좀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결국은 좀 투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며칠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최근에 그 대주주 양도세와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 계약 공시 때문에 상승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계약 공시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계약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매출 대비 이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돼서는 지금은 이 투심 자체가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그 연말 때 양도세 때문에 물량이 좀 출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이번 주 정도의 거래일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 지금 한번 틀어줬기 때문에 틀어주고 기관과 그리고 기존의 외인의 그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20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신청해주신 분께서 딱 20만 원 정도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20만 원대까지는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흐름들 오늘을 봤을 때는 오늘 이슈가 생각보다 적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구간을 봤을 때는 일단은 16만 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비중이 50% 정도면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20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18만 2천 원이니까 대략 한 10%?
그 매수하셨던 가격의 10% 정도 되면은 비중을 한 50%에서 20%만 남겨놓고 30%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만 원 이상부터는 좀 자율 익절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 포인트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몇 거래 정도 더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2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흔들림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회피 물량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해소가 된다면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아,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까 전에 어느 정도 그 매수가의 10%가 그러면 올라오면은 한 30%는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20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한 30% 정도만 가져가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를 좀 어느 정도 그 이상부터는 자유 익절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8만 2천 원에 50%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0% 정도 된다 하면은 거기 한 20만 원, 딱 20만 원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만 원 구간을 잡고 50%에서 20%만 남겨주고 30%는 매도 처리를 하시고 그 이상부터는 자유 익절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번 해보셨으니까요. 이 종목 두 번째도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효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도 수급적인 꼬임,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더 하락했다가 뉴스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또 강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 해봤습니다. 다음 게시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목이 좀 올라옵니다. 좋은 날림은 현대백화점이요. 유통주 요즘에 자주 안 올라오는데 이 종목도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겨울이님 좀 전에 인사 나눠주셨는데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 가장 먼저 올려주신 나나미님의 2차전지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승리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2차전지를 간절히 믿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하시면서 에코프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하루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나나미님. 그런데 매수가를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실 수도 있겠네요. 매수가가 72만 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장 많이 올랐습니다. 8% 정도 올랐는데 70만 원 선 약간 못 미치는 상황으로 69만 7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하시면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왔는데 에코프로 오늘의 급등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 까지 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상승 의미는 아무리 봐도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계속 지금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11월 때 당시 때 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때문에 일제히 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0억에 대한 이슈가 잠깐 나왔을 때 일부 상승하다 또 차익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추경호 부총리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한 적 없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세게 빠졌다가 금요일 또 이제 그 주말에 나왔던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투심은 결국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심리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베뉴지라는 기업 아시죠? 네. 그 백화점 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투자를 하고 있던 물량을 200억 정도 된 거를 전부 매도를 한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대주주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부분들이 적은 이슈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이슈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 슈팅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내년 하반기까지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제일 크게 되는 것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저는 충분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그 부분 때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것도 성장통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만 한다면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대선의 경우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 대선이 딱 이 시기 때, 하반기 때 딱 포착이 되는 시기거든요. 11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하반기까지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걸 상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주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의 지주사의 역할이 그 연결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게 클 수 있죠, 실적은. 근데 여기에서 쪼개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이 지주사의 역할이 얼마나 커질까는 저는 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구간을 통해서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하시고요. 수익권 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번에 이슈 잘 터지면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내년 1월 1일 때, 2일 때부터 기대가 되는 에코프로 BM이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로 좀 편성을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못해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90만 원대까지나 한 85만 원대 정도로 좀 적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진짜 수치가 다이렉트로 찍히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내년 24년부터 24년 1월부터 결국은 SDI 쪽에 44조 관련된 부분들이 스타트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결국은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주사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보다는 결국은 일반 양극재 기업들이든 이쪽으로 좀 편성을 하셔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내년 하반기 때 만약에 제가 가져가야 된다 한다면 에코프로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은 에코프로 BM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8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를 좀 목표가로 두신 다음에, 이게 만약에 올해 말 전에 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에코프로 BM 쪽이나 이쪽으로 스위칭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 구간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장기홀딩 내년도 하반기까지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은 조금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종목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 드렸고요. 현재 게시판에서도 에코프로는 신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73만 원에 사신 봄날님께서도 가격, 매수가가 비슷하니까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진단 신청해 주신 두 분 모두 다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 올리면 진단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빠르게 봐드릴게요. 종목만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요즘에 핫하죠? 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26,950원. 비중은요? 10%인데. 요번에 따라가면서 사셨어요? 아니요, 작년 여름에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그동안에 계속 잠자고 있다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거군요. 네네. 네. 한 6개월 이상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제 수익 구간 왔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지겹다, 팔고 싶다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에 매도해놔야 되고 네. 싶어서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고, 시청자님 마음속에 목표가 있으세요? 한 32,000원? 32,000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갈까요? 32,000원 정도까지 갈까요?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랜 기다림에 보답하는 그런 목표가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이 종목이 오늘도 6%나 올랐습니다. 잠잠히 있다가 이번 달 들어서만 상당히 크게 주목받으면서 28%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시청자님 크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지 지금 5% 정도 약수익 구간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사의 경우가 좀 이슈가 붙은 것이 그 HBM 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개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그 반도체용 공정용 오버레이 개체 장비를 국내의 반도체 고객사에 성공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국내 유일의 오버레이 계측이다라고 해서 시총을 5천억까지 본다라는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천억이면은 지금 현재 전일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배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2배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매수를 하셨던 가격에 지금 보셨던 게 이제 32,000원 정도 이제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지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2,000원대 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오히려 35,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2,000원대 비중 반 정도 줄이고 35,0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 한다면 24,000원대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다이렉트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아까 32,000원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다 반매도하고 35,000원대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터치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 24,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또 재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 기업은 지금은 손절보다는 그래도 그 수익적으로 관점으로 좀 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는 지금은 홀딩을 통해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32,000원대 말씀하셨던 구간까지 1차 목표가 그리고 35,000원대까지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32,000원, 2차 목표가 35,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알아봤습니다. 잠자고 있던 종목군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슬슬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셨던 분들께 달디단 열매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조금 더 분위기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오늘도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쭉 올라오는 종목이 앞서서 저희 에코프로도 진단을 해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애견케미칼도 있고,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고, 좀 다양하게 저희 봐드려야 되니까, 다음으로는요, 한번 이 종목 보겠습니다. 겨울이님, 앞서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먼저 건네주셨는데 슈어 소프트테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8,69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10%인데요. 많이 내려간 듯해서 샀는데 더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 중기적으로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슈어 소프트테크 종가가 지금 6,000원대 초반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이럴 때는 좀 난감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1층인 줄 알았는데 막 지하 몇 층 막 이렇게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기간은 단기, 중기까지만 좀 열어놓고 보시는 분인 듯 합니다. 우리 겨울이님 계좌에 따뜻한 봄이 올지 슈어소프트테크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게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셨다면 9월 정도 때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9월 정도 때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현대차에 따른 기대감이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6일 때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좀
크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현대차가 슈어 소프트테크에 대해서 지분을 절반 이제 매각을 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현대차의 지분 매각에 따른 그러니까 블록딜이죠. 이게 좀 약간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추가 상장 관련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 CB 물량이 이전에 좀 나왔던 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좀 더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월 23일 때죠. 23일 때 그 이후로부터 진짜 좀 그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지금 추세가 전향이 되고 있는데 당시 때 이제 24일 때 상장을 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호 12전환을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이게 당시 때 전환가액이 2,669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주가는 3,800원대나 4,000원대였거든요. 그 상황을 보자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그 2배 정도의 위치에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그 목표가 이상 올라왔다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에 따른 기대감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내년 한 3, 4월 때까지는 그래도 좀 3, 4월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현 구간에 슈팅이 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면은 9,500원대나 6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결국은 4,8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내년 3, 4월 때까지 기다려보는데 9,5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면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분이 좀 급하실 수도 있고 중단기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내년 3, 4월 이쯤이면은 위든 아래든 어떤 가격이 좀 도달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일단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은 결국은 이 감사보고서 시즌이 제일 좀 그 리스크하긴 한데요. 물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좀 물량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상장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기업들, 1년 이내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게 신규 상장주들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스펙을 통해서 들어왔긴 했지만은 그만큼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9,500원대까지는 그래도 3월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수급 형태나 그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포착보다는 일단은 3, 4월 때까지 9,500원 이상을 도달한다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뭔가 짧은 기간 안에 승부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흐름 타서 올라간다면은 9,500원 안팎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내년 봄쯤 되면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온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죠. 나머지 로봇주들은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밋밋했습니다. 큐렉소 신청 들어와 있고요. 겨울이님 지금 봐주셨네요. 진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슈어 소프트테크 꼭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희 다 보고 있으니까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써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즉각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날님께서 현대백화점 유통주 진단 신청도 잘 안 들어오고 거론도 잘 안 되고 사실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에 있어서도 많이 좀 소외된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좋은 날님이 현대백화점을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가를 보고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91,100원에 사셔서요.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이 적으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대백화점 지금 화면에 오늘 종가 나가고 있는데 5만 원대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하셨는데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사연입니다. 현대백화점, 우리나라에서 현대백화점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알만한 주식인데 주가가 정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우하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만 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5만 원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가슴앓이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만 원이면은 매물벽을 몇 개를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오래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손실이 물론 이제 작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오히려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은 그래도 좀 기회는 9만 원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난 금액만큼을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금액만큼의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여기 그 현대백화점에서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야금야금씩 털어가시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또 주가가 다시 재차 올라간다면은 손실폭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수익금의 반 정도를 가지고 이 현대백화점을 조금씩 줄여나가 보자. 그리고 어느 구간부터 이제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손실폭을 굉장히 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계속 그 이전에 7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이제 앞으로 뭐 중국의 관광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가고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중국에도 지금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세점이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지금 중국도 소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백화점은 결국은 M&A나 이런 내용들이나 엄청난 호재거리가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9만 원대까지는 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는 지금은 다른 쪽이 수익이 난 거를 일부 좀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손실폭을 좀 손절 구간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9만 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빠져나오는 전략은 무조건 손절 쳐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서 다른 데 비중을 태운다? 그거보다도 수익이 나시는 부분들 가지고 야금야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닙니다. 따라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낸 걸로 메꿔나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날림의 현대백화점 봐드렸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반 기법 어떠세요, 소장님? 수익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니고 수익 반, 손실 반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난번 이 시간에도 우리 반 소장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투자 팁이다 하면서 바로 손절하기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난 걸로 조금 메꿔나가는 전략이 어떤가요?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인상 깊네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니고 수익 반, 손실 반 이렇게 해서 나가는 전략. 저희 또 투자하시는데 너무 또 머리도 아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좀 함께 진행해 봅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전화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그 사이에 또 농담을 하느라 시간을 보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기다리셨죠? 네네. 저희 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요. 네. 58,100원에 20%. 시청자님, 네. 제가 웃음이 절로 나와요. 시청자님, 58,100원이요? 네, 상장하는 날 샀어요. 어머, 시청자님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0%요. 와, 시청자 한 해 농사를 이 종목 비중을 더 실으셨으면은 사실 이 종목으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 정도의 네. 수익률 기록한 적 있으세요? 미래반도체 했을 때, 아니, 미래반도체가 아니라 네. 미래나노텍. 시청자님 원래 고수시군요.
네. 좀 오래 갖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지금도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5만 원대 사가지고 20만 원대인데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고민이 되세요?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네. 이거 어떻게 그냥 가져가도 되나. 음, 앞을 저기 하면은 네.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한번 진단 받아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오르면은 뭔가 좀 무난하게 가져가는데 올라서 그러니까. 좋긴 한데 급등하니까요. 그쵸?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행복한 고민을 저희도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잠시만요. 아유, 시청자님. 네네. 잠시만요. 저희 진단해드리고 뒷부분에 추가 질문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끊지 마세요. 네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종목을 상장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상당히 좀 용기를 내서 사주셨는데 그 용기에 보답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더 갖고 갈까? 아니면 여기에서 수익을 챙길까? 이게 결국 그렇죠.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맞아요. 문제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한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을 떠나서 솔직히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총이 거의 저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시총이 전일 14조. 시가총액이 11조 네.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우리 그 상담 그 신청해 주신 분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기대감이 있으시다 한다면 비중 20%니까 10%만 좀 이제는 좀 현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건 낫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0%로 지금 뭐 20만 원, 아니 30만 원 얘기도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10%를 가지고 30만 원까지도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퍼든 뭐든 따졌을 때는 어떻게 그 산출이 되진 않는다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한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때는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꼭대기까지 가나 보자 해서 30만 원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도 이제는 좀 줄여주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솔루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예. 신청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살짝 흔들릴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내 포트에 들어온 수익 조금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좀 더 홀딩 전략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꼭 네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큰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의 에너지를 받으면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이 받은 에너지를 손실 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또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또 사신 분이 계시네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이 PNT도 올라오고요. 오늘 많네요. 반도체 쪽에 프로텍도 신청이 올라오고 있고 약간은 소외된 종목까지 골고루 들어옵니다. 한번 태양광 보겠습니다. 반짝하는 듯 하다가 오늘은 태양광이 좀 조용했는데 유튜브에 이명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명환님 저희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면 게시판에 또 추가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45,500원입니다. 비중 15%고요. 보유한 지 6개월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뒷걸음질 쳐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들썩하나 싶더니 윗꼬리도 달리고 오늘은 또 제자리 걸음이고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보유하셨는데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이게 지금 그 분할 때문에 결국 저는 이게 조정을 좀 세게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좀 많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IRA 첨단 세액 공제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저번 주에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제품 생산 시설을 갖춘 태양광 업체들이 IRA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은 계속 좀 어느 정도 그 추세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풍력이나 그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태양광은 지금은
조금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번에 그 흐름들을 가지고 포착을 했을 때 계속 좀 기대를 빠르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매수하셨던 가격이 온다 하면은 좀 빼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 하면은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업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매수하셨던 구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나 흐름들을 전반적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태양광 쪽은 그렇게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풍력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손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52,000원대 큰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내기에는 지금은 그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거의 기다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 3년 기다린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가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지막 종목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태양광 그렇게 또 강력한 햇빛이 비출 만한 그런 종목군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가 정도까지만 보자. 이명환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 짓고요. 내일장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장 어떤 부분을 포인트 맞춰서 봐야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코스닥 상승 흐름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저항 시점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맞긴 한데 내일까지만 뚫어내면은 일단 880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영향은 당연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것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은 했지만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투자 관련된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향 조주에 따른 이슈는 결국 20일 후 때나 뭐 그렇게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적절하게 구간을 잘 캐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좀 때를 기다리셔서 굳이 뭐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12월 말 때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냥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스피드가 빠른 게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쪽 위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때 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뭐 내년에 한 3번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패드 쪽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하할 가능성은 계속 좀 나와주다 보니까는 기술주 위주의 중심은 굉장히 좀 포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의 흐름들이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의 센 흐름들도 있었지만은 의료기기도 이슈로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로봇도 좀 들어왔고 반도체도 들어왔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매수세 유입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테마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도 중요하지만은 테마주도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테마주를 접근을 하신다면은 결국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 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접근하신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내년 1월 15일 때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좀 그래도 적은 비중으로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의 흐름상이 좀 더 좋은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AI, 로봇, 의료기기,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훈풍이 불면은 굉장히 코스닥의 그 주가 흐름들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타 랠리가 올 수 있다. 근데 다만 조건은 대주주 양도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고요. 수고해주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연구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진단 좀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아직도 좀 못 봐드린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산마스터님, 젤파고TV님도 계속 함께 해주셨고, 김희숙님, 이명환님, 저희 종목 진단 해드렸죠. 그리고 내둥이맘님, 겨울이님, 정미숙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시면 많은 공개 방송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종목 한두 개가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에 는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든지 현재 수익 내고 있는 구간,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봐드려요. 두 분의 전문가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02-2128-3388번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